자, 이제 납세의무의 성립, 소멸 등에 관한 쟁점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용어 관련한 부분 하나 쟁점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납세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자, 2차 납세 의무자까지 용어의 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1회 때 시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먼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60일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등기 등록을 하려는 자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자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바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불러요. 그다음 우리 종부세는 그 과세 객체가 일정한 토지와 주택이라고 해서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는 사실은 우리 10년 정도 했어요. 한 번 시험 문제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2차 납세 의무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은 데서요. 남자분이 뭐 회사 대표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누구 이름으로 자기 부인 이름으로 다 빼돌려. 그리고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배째라고 돈 없다고 들어놓는 경우 이때 이제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부인도 2차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 1차든 2차든 간에 이 납세 의무자라는 사람은요 바로 납세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납세자는요 납세 의무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이 어떻다? 납세자가 된다.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납세할 거니까 이 사람이 납세자가 될 텐데 자 납세 의무는 없는데요. 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민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재산분하고 균등분, 그 다음에 종업원 주민세 이런 식으로 혹시 기억하시려나? 우리 세계사 이런 공부하실 때 세계사 같은 거를 공부를 안 하셨나? 해서 뭐 전에 했었으니까 세계사 같은 거 공부할 때 그 뭐죠?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대가리마다 대가리에다가 세금을 매긴다. 또 대가리 그러면 또 뭐라고 그 하지 마요. 짜증나니까 머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강의 여러분들의 어떤 어느 수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가리당 세금 매기는 거 이걸 이제 주민세라고 부르게 될 텐데 주민세는요 특히 이제 종업원 주민세라고 하는 건 회사 다니면요 거기 월급에서 주민세 떼거든요. 예, 그 회사를 우리는 특별징수 의무자 또는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우리 세법 시험은 국세와 관련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부가가세 원천징수 의무자, 그다음에 특별징수의무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표현을 쓸 테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 회사에서 월급에서 일부를 떼내서 지자체한테 내는 거, 그 회사를 우리는 특별징수의무자 갑시다. 자,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 자, 특별히 어렵지 않을 테고요. 두 번째, 2차 납세 의무자, 그 부인 또는 배우자, 재산 빼돌리는 사람, 배우자를 우리가 2차 납세 의무자. 한편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납세 의무자 외에 특별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징수 의무자도 납세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요 정도가 납세 의무의 성립 등 관련해서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에 관한 거. 납세 의무자는 법상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을 의미하게 될 테고 납세자는 실질적으로 뭐 세무서라든가 지자체에 가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납세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 보니까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혹시 보증을 했다면 보증까지 포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체가 큰 이슈는 되지 않을 테고요. 아무래도 뒤에서 따로 공부하게 될 특별징수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에 관한 용어의 정의라는 것이 될 테고요. 자, 납세부의 성립의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납세 의무의 성립에 관련해서는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이건 워낙 기초 중에 기초니까 정말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취득세는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60일 내에 신고하고 지자체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지방세법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또 중요치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금방 이건 캐치해낼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려는데 바로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재산세 따로 외워야 되죠? 6월 1일. 이걸 우리 법에서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지금 5월 31일 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6월 2일에 있다라고 한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고 하는 개념.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행위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법률행위를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자, 소유권이 잔금 지급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이름하여 물권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물권 행위, 물권 변동을 약속한 것을 가리켜서 채권 행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채권 행위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만약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했을 때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아직은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매년 6월 1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이렇게 이제 기본 축이 재산세 납세 의무에 관한 부분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일정한 토지와 일정한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국가에서 뜯어내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종부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종부세 납세 의무의 성립식이요 바로 과세 기준 1이라고 주민세부터 먼저 가봐야 되네. 종부세는 좀 이따 볼 테고 주민세가 7월 1일입니다. 균등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산분도 7월 1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특별징수 아까 뭐 있었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납세자와 관련해서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거 있었죠? 회사가 특별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세 중에서 종업원분이라고 하는 거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때 주민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실제 주민세에 관한 부분은 회사가 법인이 자 이걸 어떻게 하죠? 받아서 월급에서 떼서 지자체에 납부를 하죠.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29인가 때 나왔던 것이 7월 1일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의 성립 과정에서 지금 앞에서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 중심축이 되는 건데 주민세 요거는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에서만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종부세 이제 가야 되죠.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해서 아까 우리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일정한 토지와 일정한 주택,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 또는 이제 직접 우리가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종합소득세, 소득세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 자, 요건 용어의 함정이 한번 볼까요? 뭐 중간에 지방소득세도 있었는데 소득세라는 개념하고요. 법인에 있어서 법인세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겁니다. 자, 개인이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법인이 소득이 있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이 외국 대비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래요. 뭐 아직 법인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법인세 세율을 낮추자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은 해자입니다. 남의 일을 그렇게 많이 신경 써요. 법인세 세율을 낮추게 되면은 개인 소득세를 올려야 돼. 그 생각을 안 해. 어찌됐든 간에 대기업에 세금 내는 걸 대해서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 쓸데없는 짓거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인세, 소득세 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데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을 할 때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균등분,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이렇게 이제 가는 건 다 금방 이제 주민세만 좀 특이한 거고 외워질 것 같은데 제일 헷갈리고 힘든 게 소득세 파트예요. 소득세 파트. 자, 소득세는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까다롭죠.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 과세 기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종합소득세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잘 됐어. 그래서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등등등. 그래서 저는 뭐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쯤 대학원 때도 주로 혼자 놀았던 것 같은데 학부 다니고 이런 시절에만 같이 놀았던 것 같아. 그때도 혼자 노는 게 좋았는데 아마 박사 정도 끝날 때쯤 되면 거의 혼자 놀아요. 거의 혼자 놀아. 혼자 노는 게 좋아. 혼자 노는 게. 하여튼 성격이 묘한데 하여튼 혼자 노는 게 좋은데 가끔씩은 말이죠. 혼자 놀다 보면 같이 노는 사람들이 조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부러울 때가 있어.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터지면서 전대미문의 사태죠.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못 놀게 돼. 그래서 자, 대부분 주변 사람들 혼자 놀아. 그래서 은근히 재밌어. 나는 혼자 노는 게 익숙해져 있거든. 봐요. 혼자서 강의 혼자서 즐겁게. 아까도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누가 와 상담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쌤 깠어. 그냥 모른 척하고 수업하는 척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어렵다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라고 하는 거 과세 기간이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서울의 보신과 타종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타종으로 해요. 그래서 뭐 19, 87, 65, 4, 3, 2, 1 뭐 박수 치고 왜 이렇게 하는데 뭐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 다음 날도 이 날이랑 똑같을 테고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19, 87, 65, 4, 3, 1 카운팅 하면서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이 지랄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되게 우울한 일이에요. 19, 87, 65, 4, 3, 1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12월 31일이 안 지나면 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하지 않아. 세금 내러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9, 87, 65, 4, 3, 2, 1 이렇게 땡 치는 순간 과세 기간이 끝나고요. 예, 그때 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뭐 좋은 일 있다고 박수를 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9, 87, 65, 4, 3, 1 이거 나오게 되면 아씨 국가가 내 피 같은 소득에 대해서 빙을 듣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잡수게 될 테고
그러면 그게 겁나 우울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아는 게 병이다 라고 해서 다른 얘기가 싫던 소리고요. 납세험이 성립해서 나머지 몇 번 보시면 금방 다 외워요. 근데 제일 거슬리는 게 소득세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물론 이게 딱 떨어지면 차라리 나. 근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한 후 기본 2개월 또는 3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틀이 바뀌어져. 원래 만약에 이런 식이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1월 1일 양도했으면은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이 돼야지 이 땅 하는 그 순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안 가. 미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이 제도, 법제도는 뭐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1월 1일에 양도에서 양도소득세가 생겼는데 빨리빨리 세금 안 내고 있다가 맛있는 거 다 사 먹어버리고 그래서 12월 31일이 돼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빨리빨리 세금을 뜯어낸다고.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이 얘기와는 무관하게 또 납세 의무가 사실은 예정신고 납부라고 해서 빨리빨리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힘들어. 제가 아까 세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법 체계와는 무관하게 이게 뭐 세금 뜯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또 지자체 권력 이 공법인들이 국가와 지자체 공법인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 용을 쓰고 있다는 거지. 하여튼 조금 이게 어렵다. 납세의무 성립. 물론 최근 문제에서는 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것이 주된 출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취납시제에서 대가리 따서 일단 외우시고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제척기간 관한 주제에서 주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습니다. 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습니다. 뭐 등등 그러다 치고 자 이거 잘못됐구나. 자 요거 자 뭐지? 요건 잘못된 표현이야. 자 두 가지는 쓸데없는 소리인데 편집이 잘못됐고요. 세금을 내라고 해 부가처분합니다. 과세처분을 해요. 과세처분을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납세의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납세의무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납부 혹은 충당. 이게 뭐냐면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는데 세금을 다 내버렸어. 이걸 우리가 납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산세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충당은 뭐냐면 이번 세금 말고 지난번에 다른 세금을 냈던 사례가 있어. 과오납 더 많이 낸 거야. 그럼 그걸로 퉁치는 거 뭐라고 한다? 충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가 취소, 납부 충당 이렇게 이제 두 개 가야 될 테고요. 뒤에 설명드릴 것도 없어.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라고 하는 거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국세 징수권 또 지자체 징수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입니다. 5년이 완성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재산세 예를 들어서 2016년 15년이라고 할까요? 2015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지자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자체에서 세금을 내라고 뭘 해야 돼요? 바로 통보를 하고 자 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고 공무에 붙여야 됩니다. 압류한 다음에 팔아서 세금을 받아내야 돼요. 근데 얘가 2015년도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했는데 지자체가 뭐라고요? 지금 납세자 과세 고지서, 납세 고지서를 통지를 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통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납세 보수자 통지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5년 지나버렸어. 그럼 어떻다? 소멸시 완성에 따라서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멸시 제도의 취지라고 하는 것, 나중에 바로 공부하게 될 제척기간과 연계가 되는데, 이 소멸시 제도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2차 과목 중에서 상임법 파트에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고 해서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3년 동안 안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권리금 회수기 침해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3년 안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처럼 국세징수는 지자체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이게 이제 지방세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것의 소멸시효는 5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납세 보수자 통지하고 나서요, 5년 동안 돈을 받지 않게 되면 일단은 시효 완성에 따라서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 자, 근데 이 파트에서 취납 시제 중에서 출제 포인트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요. 제척기간 도구하면 더 이상 세금을 뜯어낼 수 없습니다. 자, 원칙 안 중요하죠. 자, 국세나 지방세라고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경고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재산세와 관련해서요, 2015년 6월 1일 현재 지금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징수라고 해서 지자체 세금 뜯어내야 되거든요. 자, 근데 5년 지나버렸다. 그러면 2020년 6월 2일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다 세금 부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안 나와. 원칙이에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소멸시효는 뭐야? 납세 고지를 통지를 했어. 근데 세금을 내지 않아. 근데 아무 조치를 안 취해. 5년 지나면 이걸 시효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이 뭐냐면, 지금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럼 나중에 몰아서 20년치를 다 세금을 뜯어낸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제척기간 도구하게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세금의 종류를 공부를 할 때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징수와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보통징수는 과세관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산세와 종부세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내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 게 보통징수의 문제. 취득세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취득을 하고 신고를 안 해. 가만히 있어. 취득을 해요. 사실상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거든요. 근데 등기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찌됐든 간에 과세표준신고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7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더 이상 취득세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예정 신고납부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다. 5년이 아니라 이때는 7년 경과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 7년 얘기 중요 이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정행위로 세금 포탈했을 때 다운계약 사건 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 거래 가격이 3억인데 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할 때 1억으로 개뻥을 쳤어. 네. 그럼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이고 1억으로 개뻥을 쳤어. 근데 을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또 팝니다. 그럼 이제 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취득가액을 3억으로 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나 실제로 3억에 취득했다. 근데 이 소유권 이전 기록이 나서 11년 지난 상태에서 병한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3억으로 신고를 합니다.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그러면 이 갑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다운계약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뜯어낼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10년 경과돼 버리면 이때는 더 이상 세금을 이 사람한테 받아낼 수 없어. 갑한테. 만약 9년 차에 을이 고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반대 부정행위로 이 조세를 포탈했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9년밖에 안 됐으니까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 뜯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납세의 소멸 관련해서 취납시제라고 하는 개념, 부가처분의 취소, 납부 충당, 시효 완성은 부과했다가 징수를 하지 못한 케이스고요. 제척기간 동안 아예 부과를 못했을 때, 제척기간 관련해서는 과세표는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7년, 부정행위로 세금 포탈했을 때 10년. 그러면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다? 나중에 발견되도록 더 이상 세금을 뜯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취납시제 중에서 주된 출제시효, 만약에 시험 문제 답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척기간, 특히 그 중에서 특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7년, 부정행위로 포탈했을 때 10년, 요거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 성립과 소멸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과세 처분과 그 불복 등의 과정 등 설명